복면 다치는 사나이 손말당입니다. 마크롱을 제외한 주요 후보들이 전부 다 극우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극우라면 지금 이 백신을 가지고 이 파시스트 정치를 하는 이 마크롱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얘는 중도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사회노동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정책들도 많이 시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박쥐예요. 저는 중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을 쌍으로 받아먹고 있어요. 막 싸대기도 몇 번 맞고 진짜 공격을 이렇게 많이 받은 대통령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대통령 다 싫어해요. 뭐 원래 다 대통령이 되면은 다 저기 반대파 사람들이 되게 욕을 많이 하는데 르펜의 공약을 보고 르펜의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 이건 극우가 아닌데 다들 이런 말을 해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프랑스가 얼마나 좌편향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시스템들이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쉽게 분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딱 두 명만 준비했어요. 이 프랑스 공화당의 페크레스라고 하는 그런 후보는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윤석열보다도 못한 정통 극우, 프랑스 정통 극우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예요. 딱 박정희의 딸 박근혜, 독재자의 딸 박근혜. 다시 독재를 물려받은 박근혜, 뭐 약간 이런 느낌. 예. 마치 이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프랑스는 완전 망할 거라는 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선동을 하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 농객 출신이라고 하는 에릭 제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생긴 것부터 딱 봤을 때 이 사람 유태인계 아니야? 했더니 정말 맞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유태인계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생긴 거 말고 그냥 이 사람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되게 좀 인상적인 공약들이 있어서 오늘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너무 설명할 게 많아서 간단 명료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들어보시면은 아 정말 이건 부럽다,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국민연합 마린 르펜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 나라를 되돌려주겠습니다. 간호사들의 연봉을 10% 정도 인상을 하고 5년 동안 3조 원에 가까운 간병인들의 보수를 다시 재측정을 해서 올려놓겠다고 하네요. 병원 원무과 혹은 행정, 사무직들의 직업을 10% 정도 줄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가진 가정들의 세금 감면을 신설하겠다고 했고 현부모 가정의 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프랑스 가정과 세 번째 아이를 가진 가정들에게 0%짜리 대출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총 6개의 원자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 이 바람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끝내겠다고 했고 산림 훼손을 막는다고 해요. 근데 이 풍력 발전은 이 좌파 어젠다인데 프랑스 좌파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가정 지원금이 있는데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결석을 하고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반복한다면 지원금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10만 개 이상, 10만 개의 방인지 혹은 10만 개의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공주택을 10만 채를 또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 프랑스 해저널드 상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심평원 같아요. 이 수가 책정을 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심평원 같은데 이 지역마다 있는 것들은 이것을 다 없애버린다고 했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원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산부인과에 입원을 할 수가 없나 봐요. 이 병원 침상을 다 없앤 것 같아요. 병원 침상을 없앴거나 아니면은 폐쇄시켰거나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것을 당장 중지한다고 합니다. 은퇴 가능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낮춘다고 하는데 총 40년 동안 일을 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만으로 17살부터 20살부터 시작한 사람들부터 40년 동안, 그러니까 17세라고 한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유럽은 흔히 인턴 생활을 좀 일찍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때부터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노인연금이 원래는 652유로 정도인데 이거를 1000유로로 올린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세를 내는 요금소가 있잖아요. 이 중에 15%를 국유화한다고 했어요. 제가 정확히 이 뺀네플랑쉐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법 조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문을 남길게요. 감형이 안 된다고 하고 또 형벌이 더 세진 것 같아요. 프랑스에는 경찰이랑 또 정담이라고 하는 좀 약간 특별한 경찰이 있는데 7,000명 정도 더 늘리고 또 이 행정 업무를 맡는 이 사무실까지 3,000명 정도를 더 늘린다고 해요. 2020년까지 85,000개의 수감시설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마린 르펜이 왜 극우란 얘기를 듣냐면 범죄 저지른 외국인들 추방한다고 했어요. 또 치안과 법정을 위해서 2조가 넘는 비용을 더 올린다고 해요. 2027년까지 거의 70조가 넘는 이 국방부 예산도 70조까지 올린다고 해요. 2017년까지. 프랑스의 나토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가족 이민 폐지, 1년 동안 일이 없는 외국인들을 추방한다고 했어요. 프랑스에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머리에 쓰는 것들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학교로 데리고 가고 또 마중 나오는 이 여성들이 이 부활을 착용하면 안 된다고 해요. 프랑스는 이미 학교에서 뭐 십자가, 목걸이나 히잡 같은 것을 쓰는 게 불법입니다. 에픽 제무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를 위해 남아야 한다. 일단 제무의 공약은 기본 토대 같은 경우는 마린 르펜의 이 공약들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것들만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35년까지 원자로를 70% 줄이겠다고 한 것을 50%로 줄인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목표 중 하나인 탄소세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없앤다고 해요. 6등급으로 나뉜 크리테라고 하는 이 비네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이것을 없앤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프랑스는 고속도로가 120km/h까지인데 per hour인데 90km/h로 줄이고 도시에서는 50km/h로 줄인다고 합니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시골 같은 곳에 신생아를 출생신고를 하면은 10,000유로를 준다고 하는데 이 10,000유로가 각 사람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차별, 인종주의, 동성애 혐오 이것들을 반대하는 이 학교 내 집단들을 금지한다고 해요. 아버지 없이 인공수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동성 커플을 포함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부모들이 다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받아내는, 한국말로 하면 씨바지, 그것을 없앤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기본 근무 시간 외에 수당들을 사회복지금이라고 해서 또 세금을 때리나 봐요. 또 그것을 없앤다고 했어요. 프랑스 의료보험은 그 의료보험 카드가 있습니다. 깍데비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문 인증을 넣는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이 잘 안 되고 아무나 쓸 수 있게 돌려쓸 수 있게 했으니까 거기에 지문 인증 시스템을 넣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보통 우리나라처럼 지문을 함부로 찍지는 않습니다. 촉법 소년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이제 미성년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 복지를 범죄자들과 혹은 가정 내 아동 폭행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공주택의 혜택을 받고 지내고 있는 사람 중에 마약 밀매를 하면은 당장 쫓겨낸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이중 국적자이거나 프랑스 사람이 아닌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혹은 범죄를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다면은 프랑스 국적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흉악 범죄,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 당장 추방한다고 합니다. 신상 기록 중에 S자라고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걸 찍어주는 건데 이 외국인들 중에 이 S자가 붙은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추방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주의 좌파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집안에 무단 침입을 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72시간 안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이 이 프랑스와 무역에 대해서 어떤 권한들을 이제 주게 되는데 이것들을 거절한다고 했어요. 유럽 연합의 새로운 확장에 대해서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새로운 확장들에 대해서 전부 거절한다고 했어요. 터키와 협정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뭐 외국인 학생들도 또 외국인들도 이 비자를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회 복지를 없앤다고 했어요. 백수 외국인들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일을 얻지 못하면 추방시킨다고 합니다. 또 미입국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다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나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 이슬람 그 기둥 같은 것 같아요. 이것과 이슬람 사원을 못 짓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시면 도대체 뭐가 구구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다 구구예요. 구구가 아닙니다. 이 민족주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없어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다루기가 더 힘든 마당에 외국에서 이 범죄자들이 들어오고 남의 나라에 와서 기생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자꾸 들어오면은 세금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 구구입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랬으면 이 잘 사는 아시아 국가들은 벌써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파의 선동에 논한하지 말고 이 감정과 이 인간에 휩싸여서 이민자들 혹은 이 난민들, 특히 특정 종교를 가진 이 난민들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가족 데리고 오고 애를 낳고 이러면서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여기는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절대 그 나라 법을 따르지도 않고 그 나라에 동요되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